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근무하다가 연전에 은퇴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는 김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 양육 태도를 검사하는 거죠. 태도라는 말 자체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감정적인 측면, 또 어떤 신념이나 지식, 믿음 이런 측면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 검사는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갖고 아이들을 대하고 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학업이나 또는 그 훈육을 하느냐, 이걸 객관적으로 재는 게 아니고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지각하는가, 그것을 재는 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좀 다시 바꾸면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그 양육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 또는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소홀히 대한다 또는 차별 대우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자기식의 방식이 옳다고 자꾸 고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애를 사랑하는 걸 몰라줘. 이런 식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애들이 알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검사를 해서 어디 쓰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쓰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로서 나를 너는 몇 점이다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잘하고 있네 또는 잘 못하네 이렇게 칭찬하거나 벌 주거나 하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죠. 이상적인 결과는 없어요. 이상적이지 않은 결과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강압적으로 말하자면 취급된다 또는 체벌이나 원한적인 그런 것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는다거나 아이들을 학대한다거나 이런 차원들의 점수가 높은 것은 안 좋은 거죠. 그건 이상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본인은 아이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이는 적대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검사 결과가 내가 생각할 것보다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를 불편한 것이 싫어가지고 이 검사 잘못됐어. 넌 아빠가 그렇지도 않은데 너 아빠 이런 식으로 보이냐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이들을 탓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아이가 왜 그렇게 볼까? 하고 돌아보고 더 나은 양육 방식을 선택해보고 또 그걸 시도해보고 아이하고 그런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검사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검사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나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또 키우는가 하는 양육 태도와 방식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특별히 배경이 되는 이론이라고 부를 건 없지만 대개의 기존 검사들이 주로 유형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민주형이다, 독재형이다, 방임형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과도하게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이 검사는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9개나 되는 그런 좀 다양한 측면에서 각기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조금 더 여러 측면에서
세밀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하위 요인들이 9개나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정 차원은 아이가 그 부 또는 모의 그 양육 방식에 관해서 얼마나 그 친절하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는가 뭐 이런 측면을 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대 차원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꾸중, 체벌 이런 것들을 그 얼마나 강하게 또는 자주 느끼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성 차원은 아이의 의견이나 권리를 부나 모가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또 아이의 주체적인 생각이나 선택, 그리고 책임을 지는 습관을 얼마나 부모가 자신에게 강조한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을 재고 있는 것이고요. 통제 차원은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간섭하고 제한하거나 또는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측면을 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합리 측면은 부와 모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또 이성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한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취의 차원은 부모가 얼마나 높은 목표를 설정해 주고 또 이것을 아이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준다고 느끼는가 하는 측면을 재는 것이고요. 환경 조성과 인식 차원은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고 또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지원해 준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녀 중심 차원과 부모 중심 차원인데요. 이 차원은 한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검사에서는 따로 떼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차원은 개념적으로는 한 차원의 양쪽 극단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 중심적이면서도 부모 중심적일 수 있고 또 반대로 자녀 중심성이 낮으면서 또 부모 중심성도 낮은 이런 그 패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녀 중심은 자녀가 경험하는 독자적인 경험 내용, 결정, 또 생각이나 행동을 부모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수용해 준다고 느끼는가. 즉,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 상호작용하고 일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부모가 대해 준다고 느끼는 정도가 되겠고요. 부모 중심은 그 반대로 자녀보다는 부모가 기준을 갖고 거기에 맞추도록 자녀를 좀 간섭하고 좀 압박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느끼는가 하는 것을 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검사의 활용법인데요. 주의할 점은 그 제목은 부모 양육 태도 검사로 돼 있지만은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객관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양육 태도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또는 부모 서로 상대가 보기에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아이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지각하고 있는 아이가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의 어떤 태도나 행동, 정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학부모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모두 긍정적인 방향의 양육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하위 요인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큰 요인들을 좀 유의해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와 모의 양육 방식을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부모님들께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경우는 하위 요인 중에서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아이에게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고 특히나 여러 차원들이 자녀 학대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검사의 종류와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의 대상은 초등 3학년에서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학년까지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용은 부모 각각 90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용은 아버지용이 133문항, 어머니용이 136문항이고 조금씩 시간이 달라서 45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유의될 사항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 검사가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부모나 또는 양육자의 어떤 자신과 관계하는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항을 잘 읽고 자기 생각과 가장 잘 일치하는 생각과 태도에 일치하는 것을 고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장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지인데요. 전체적으로 훑어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검사 결과지가 어머니용과 아버지용 따로따로 만들어서 제공된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어머니용 또는 아버지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사지의 그 하위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과의 유효성인데 반응률이라든가 일관성 지수 또는 연속 동일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검사 결과를 우리가 믿고 써도 되겠는가 한 것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검사 기준에 맞게 응답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검사를 가지고 이 수검자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대한 그 태도, 지각한 태도를 해석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교 생활 전체 프로파일입니다. 이 프로파일은 9개의 차원에 대해서 수검자의 점수를 그래프 형태와 숫자 형태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2개의 지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T점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탠 점수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애정 차원에서 58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T점수가 되겠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7 요거는 스탠 점수가 되겠습니다. T점수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점수로 변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50점을 넘어가면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다. 50점보다 낮으면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스탠 점수는 수능 등급하고 마찬가지로 등급 점수입니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로 등급을 매겨놓은 것이고요. 등급 점수가 높을수록 양호한 반응을 보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 애정이 등급이 7등급이니까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5등급을 넘어서고 있어서 비교적 양호한 그런 지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부모 각각에 대한 반응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9개의 차원을 하나하나씩 점수를 제시하면서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애정 차원의 경우 자녀는 이게 어머니라면은 어머니의 애정에 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친밀감 있고 수용을 해주는가 이렇게 느낀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9개의 차원 전체에 대해서 자율, 통제, 합리, 성취, 환경 조성 및 인식, 자녀 중심, 부모 중심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는 이제 학급용 결과 보고 그래서 학급의 학생들 전체를 그 차원별로 쭉 제시하는 그런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니라 교사들께서 참고하기가 쉽도록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급 검사에서 교사용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해서 하나하나의 요인별로 엄마와 아빠에 대한 지각 점수를 스탠 점수와 T 점수와 스탠 점수로 제시한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용으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서 각 차원에서 점수가 상당히 낮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명시해 줌으로써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아이들이 지각하고 있는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T점수 해석 기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용 워크시트는 학급이나 또는 반 수준이나 또는 어떤 학교 전체 수준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그 양육 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 워크숍 같은 것을 한다면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워크시트를 제시해 놨습니다. 적절하게 그 학교의 상황이나 반의 또 특징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